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원들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정부 지침을 어기고 해외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10월부터 개편되지만 황금 노선 의존도는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를 찾는 철도 여행객 네일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계 문화 행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려지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부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비용을 타 기관에서 받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엿새간 전라북도 지사와 함께 자매 결연지인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했습니다. 송 의원의 방미는 시애틀 총영사관 관저에 한스타일 사업을 맡은 전북 관광협회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비용도 협회가 지불했습니다. 협회에도 이게 비용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여비를 외부 기관에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 양용모, 이해숙, 최인정 의원 역시 5월 6일부터 9일간 유럽의 혁신학교를 돌아보는 도교육청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개인당 350만 원이 넘는 연수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는데 이 역시 정부 지침 위반으로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지적사항이죠.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간다든지 아니면 의회 실린 범위 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이번 해외 연수에 해당 기관과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관광이나 외유성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연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잘못됐다면 조례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과 일정을 함께하고 비용을 대준 곳은 의회가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입니다. 정부 지침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의회 역시 해당 조례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시의회 모 의원은 이달 초 치러진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4명의 의원이 검표위원에게 기피한 용지를 보여주거나 특정 모형으로 접어 기표해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투표용지 확인이나 관계자 진술, 폐쇄회로 TV 점검 등을 통해 사실 규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의회 구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노선을 60년 만에 손질했습니다. 지간 선제를 일부 도입했고 인구 밀집과 유동인구를 반영한 노선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편 내용을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이서면 버스 종점. 남부시장을 거쳐 여의동까지 가는 버스가 지금은 하루에 6차례 출발합니다. 하지만 노선이 개편되는 10월부터는 하루 한두 번, 그것도 남부시장까지만 운행합니다. 대신 하루 10차례 정도 운행하는 지선버스로 전주대까지 간 뒤 갈아탈 수 있도록 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앉아서 가야 하는데 이 어떻게 서서 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아이고 난 자신 없어요. 승객 수에 따라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 버스 운행의 효율을 높이는 지간선제인데 이번에 도입되는 곳은 완주 이서와 삼내 방면 두 곳뿐입니다. 봉동과 소양, 구이 방면 지간선제 도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전주 시내 간선도로를 따라 남북과 동서방향 각각 3개씩 노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주요 노선들이 만나는 7개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환승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환승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완주군 요청에 따라 이서에서 삼내, 삼내에서 봉동을 잇는 노선이 만들어지고 노선이 없던 두 곳에 새로 버스가 투입됩니다. 전체 노선은 121개에서 112개로 줄었고 노선당 평균 운행 거리는 약 1km가 짧아졌습니다. 세부적인 노선 개편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책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시는 순회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번 노선 개표는 시민버스위원회까지 구성해 긴 시간을 들인 것 치고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8달러 집중, 이른바 황금 노선 위주의 노선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운행 노선의 가장 해묵은 문제는 이른바 황금 노선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8달러 노선으로 불리는 곳에 전체 121개 노선 가운데 무려 98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내놓은 개편안도 112개 노선 가운데 75개, 여전히 노선의 70%가 8달러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완주군과 버스 사업주의 비협조 때문에 번번이 물거품이 됐던 지간선제도 겨우 체면 칠해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완주까지 간 노선이 길어요. 장거리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이 기선을 잘라주면 당연히 이제 그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그렇다 보니 노선당 평균 운행 거리를 줄이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운행 시간을 줄여 난폭 불친절 운전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줄기는 줄었죠. 거기에서. 근데 평균 1km가 줄었대요. 1km. 1km. 예. 1km 줄나왔죠. 인구가 늘어난 혁신 도시에 노선과 운행 횟수를 늘렸다지만 여전히 평균 배차 시간은 70분을 넘습니다. 이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답답하고 오히려 승용차를 이용하는. 아울러 시내버스가 제 시각에 오고 가는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내일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도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배낭을 메고 커다란 짐가방을 든 젊은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이 여성들은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과 여수, 순천을 들러 전주로 왔습니다.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고 전주가 그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길래 전주를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내일로 여행.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내일로 여행객들 사이에 전주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한옥마을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기차 여행으로 꼭 들러야 할 코스가 됐습니다. 한옥마을 와서 한복도 입고 이렇게 같이 사진 한옥이랑 같이 이쁘게 찍고 싶어서. 지난해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14만 명이 이용했는데 코레일은 이 중 80%가량은 전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놀러 오기 되게 괜찮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일러들의 전주 방문이 급증하면서 각종 연계 관광 상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초 열리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내일로 여행객들에겐 입장료가 30% 할인되며 전북 브랜드 공연과 새만금 상설 공연 등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급증하는 철도 여행객들이 지역의 문화 열기를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학과 체험형 입시 설명회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대학의 설명회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대 진수당이 고등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14개 단과대학 100여 개 학과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나와 상담을 해주는 학과 체험 행사. 밖에 있는 게 반도체로 만들어진 레이저다. 이거는 이제 가스 레이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눈빛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대학교 재학생분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 도움 많이 됐어요. 9월 21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유사도 검색률이 이렇게 다 뜹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하고 실질적인 설명회도 이어졌습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모의 면접을 시연하는 강의실도 학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과의 여러 가지 그 진로 방향을 본다든지 또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전북대의 학과 체험형 입시 설명회에는 전북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30여 곳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문형표 이사장의 기근본부 공사와 논의 중단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기근본부 공사와 논의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공사와 관련 의사를 표명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13일 도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근본부 공사와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혀 공사와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의결함에 따라 현대차 전주 공장도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8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전체 조합장 4만여 명 가운데 4,3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전주 공장도 다음 주 울산 공장의 파업 일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도 경기 침체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파업 투표를 벌이고 있어 군산 조선소의 파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농연과 전농 전북도 연맹 등 전라북도 14개 농민단체는 어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LG가 새만금 산단 76헥타르에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구축하고 50헥타르의 생산단지에 농산물 생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중소 영세 농가가 무너지고 농민들은 저가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반대 전북 대책위는 어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국내 방어 효과는 떨어지고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지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이 시각 상황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긴 하지만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차량 흐름도 시원해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 전 지역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합니다.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지리산 부근은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치즈와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군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치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내일부터 스탬프 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각 장소별로 스탬프를 획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임실 여행 페이스북에 공유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통해 임실 치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벤트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장수군은 재난재해 정보와 군정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올해 9억 7천여만 원을 들여 56개 마을에 마을회관 앰프를 교체하고 2,500여 가구에는 수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옥내 마을 방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장수군은 2018년까지 자녀 마을에 대한 옥내 방송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재난재해 정보 전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가 우석대 일원에서 오늘까지 열립니다.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국내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인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주요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남원 관광지 관문 설치 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 등 주요 관광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홍래입니다. 전주가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 명소에 선정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지친서로 불리는 론리 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에서 전주가 3번째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론리 플래닛은 전주 한옥마을이 잘 보존된 수백 채의 한옥이 있는 전통 마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이번 주말 공식 개막합니다. 어제 선수 등록과 선수초 입촌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품새와 겨루기 경연대회를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과 아리울스토리 공연 등 문화체험, 세계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산단 시공사인 LH가 임대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군산 산단에 입주한 A업체는 지난해 초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7억 원에 경락받은 뒤 LH 측으로부터 전 임차인의 체불 임대료 1억 원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H는 전 임차인의 의무 역시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간이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위원회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해 당초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었던 보조교재가 2018년 이후 발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교재 개발은 전북과 광주, 세종과 강원교육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와 구조에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상반기 해양사고 안전을 위해 외국적 선박 62척을 점검한 결과 85%인 53척에서 각종 결함과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항해 안전 증서와 문서 관련 결함이 26%로 가장 많고 소방, 구명설비 미비와 해양오염 방지 부실 등의 순이며 두 척은 출항 정지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운영하는 한소리 오케스트라가 내일 명인홀에서 여름 음악회를 엽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의 여름밤 음악회가 내일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통문화마을 예술단체가 오늘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찾아가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을 갖습니다. 시사 코미디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의 토요 음악회가 내일 카페 뮤직포유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이 오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완주 청년 포럼을 군청에서 진행합니다. 연꽃 만개 시기에 맞춰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 연꽃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진안군 상전면 금지 배넘실 마을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해바라기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눔 대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무주읍 남대천교 하부 천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인 청춘맞장구는 내일 한옥마을에서 현대판 신과거 시험을 진행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이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